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둥글거나 세모난 건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동그랗거나 세모난 건물 말입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체코프라하에 있는 댄싱 빌딩처럼 간혹 특이하게 생긴 건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네모난 공간에 갇혀서 살죠. 건축설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생초보인 우리는 사각형을 놓고 객실을 구상하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얼떨떨 아시죠?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해보죠. 아파트에 살던 단독주택이든 사각형 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는 넓이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을 보면서 객실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금세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마치고 객실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작거나 터무니없이 크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주차장에 가서 대충 눈대중을 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건축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현행 법규상 주차 라인 한 칸은 가로 2.5m, 세로 5m쯤 됩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3.8평 정도 되죠. 가령 10평짜리 객실이라면 자동차 세대가 간신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 설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주차장 크기를 떠올리면서 모는 종이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대강의 객실 구성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언뜻 말도 되지 않는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오늘 설명할 내용을 모두 시청하시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금세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죠. 건축가는 고사하고 디자이너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기획설계를 한다고 했을 땐 다들 콧방귀를 꼈었죠. 저 역시도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갖 무시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굳이 기획설계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베큐 때문이죠. 바베큐? 이건 또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펜션의 꽃은 뭘까요? 수영장? 스파? 풀빌라? 당장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베큐를 펜션의 1등 공신으로 꼽습니다. 풀빌라나 스파 펜션이 등장하기 전까지 펜션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대는 바베큐였습니다. 아마 바베큐가 없었다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에 속절없이 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펜션이 점점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초창기 펜션만 해도 객실과 별도로 공용 바베큐장을 운영했었죠. 그때만 해도 손님들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바베큐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펜션이 고급화되면서 자신들만 오붓하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설계에는 문외한이던 제가 기획설계라는 이름으로 참견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주차 라인 한 칸은 대략 3.8평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원룸형 객실은 주차 라인 3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30평 크기의 풀빌라 객실도 대충 주차 라인 7칸 크기죠. 우리 같은 초보들은 주차장 면적과 건축 도면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가장 빠릅니다. 앞으로 계속될 기획설계도 여기서 출발하니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겠네요. 주차장 3칸 크기의 면적을 도면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평 남짓한 욕실을 빼면 객실 면적은 대충 9평 정도 되죠. 무척 어설퍼 보이지만 상하 좌우 폭만 약간씩 다를 뿐 거의 모든 원룸형 객실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면도에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배치해보면 내가 만들 펜션의 성격에 맞는 객실인지 금세 판가름 납니다. 모는 종이의 그림 평면도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올려보는 방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침대부터 자질구레한 가전제품의 크기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죠. 문제는 우리 펜션에 어울리는 가구나 전자제품을 고르는 요령입니다. 이건 앞으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침대를 놓는 요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침대 크기는 싱글부터 라지킹까지 다양하죠. 펜션은 주로 퀸 사이즈를 씁니다. 그런데 객실에 침대를 둘 때는 좌우 폭이 중요합니다. 일반 가정과 달리 펜션은 날마다 침구를 바꿔 끼워야 하죠.
그래서 침대 양옆에 70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침대 앞은 90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면에 침대와 식탁, 주방과 소파를 올려보면 대강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얼핏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11평 크기의 객실에 퀸사이즈 침대 하나와 4인용 식탁만 둬도 빡빡한 느낌이 듭니다. 2인용 소파는 어찌어찌 둘 수 있지만 소파 테이블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대강 감이 오시나요? 원룸 객실뿐만 아니라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 객실도 이런 방식으로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나만의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건축사무소의 몫이지만 내가 운영할 펜션의 객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펜션의 설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바베큐 때문이라고 했죠. 공용 바베큐장을 원하지 않는 손님들이 객실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베란다나 발코니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폭이 너무 좁다는 게 문제죠. 단층의 독채 펜션이나 1층 객실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 3층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축사무소에 특별히 주문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베란다나 발코니 폭은 1.5m 내외로 설계가 되죠. 건축법상 1.5m 이하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축사무소가 별다른 생각 없이 베란다나 발코니 폭을 잡습니다. 이런 정작 문을 열고 개별 바베큐를 제공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죠. 장소도 문제지만 운영도 힘듭니다. 바베큐 숯불을 피워주려면 객실을 가로질러 드나들어야 하죠. 하지만 펜션 운영의 앞뒤 맥락을 모르는 건축사무소 입장에선 딱히 큰 고민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전기 그릴을 놓으면 되지 않나요? 라며 심드렁하게 굴죠. 건축사무소뿐만 아니라 건축주들의 반응도 엇비슷합니다. 발코니나 베란다 폭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그러려면 방 개수를 줄여야 하죠. 하지만 당장 팔 수 있는 방 하나를 아까워하는 건축주들은 다들 기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면 애당초 구상했던 펜션과는 전혀 딴판인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저처럼 굳이 펜션을 커플이나 가족, 애견과 키즈로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애견이나 키즈 펜션이라는 말은 익숙하죠. 풀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강아지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펜션이라고 여기는 정도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손님이 오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영장이 있는 고급 펜션이라는 느낌 말고 풀빌라가 어떤 곳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커플 펜션은 2인실만 있을까요? 가족 펜션은 큰 방만 있을까요?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펜션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업 구상에 딱 떨어지는 펜션을 설계하려면 입실 기준 인원과 객실에 설치될 시설, 손님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설프게나마 자신이 운영할 펜션의 기획설계에 손을 댈 수 있죠. 보기엔 엉성해도 이런 식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설계를 의뢰해야 자신의 사업 구상에 알맞는 펜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입실 기준 인원부터 알아보죠. 애견이나 키즈 펜션을 제외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우리 펜션은 커플 펜션입니다라고 못 박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커플 펜션과 가족 펜션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방 크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시설이나 서비스가 커플들에게 어울리는지, 가족들에게 알맞은지를 보고 펜션의 성격을 나눕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앞에서 던진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커플 펜션이라고 연인들만 찾는 건 아닙니다. 두 쌍의 커플이 한 방에 머물려면 4인실도 필요하겠죠. 가족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2인실이 있어야 주중에도 예약이 찹니다. 풀빌라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커플 펜션으로 분류하지만 거의 모든 풀빌라가 한 방에 4, 5명도 받습니다. 이처럼 펜션의 테마와 입실 기준 인원은 중의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실 구성은 최대 인원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원하는 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죠.
여전히 어렵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펜션의 2인용 객실은 침대가 하나뿐인데도 기준 인원 2명에 최대 4명까지 쓸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두죠. 이러면 나머지 2명은 객실 바닥에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야 합니다. 최대 4명까지 쓸 수 있는 객실을 만들 생각이었다면 객실을 넓혀 침대 하나를 더 두는 게 맞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거의 모든 펜션이 구체적인 입실 기준 없이 적당히 설계해 방을 만듭니다. 웬만한 방은 2인실, 그보다 조금 더 큰 방은 4인실로 쓰는 식이죠. 쉽게 말해 내 몸에 맞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옷을 사서 대충 입는 꼴이죠. 그래서 펜션 설계는 건물의 모양을 잡고 나서 방을 쪼개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각각의 객실을 어떻게 만들지 정한 후에 최종적인 건물의 형태를 잡아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풀빌라라고 부르는 곳들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죠. 실내에 풀장이 있는 곳과 객실 앞 테라스에 객실 전용 풀이 있는 곳이 있죠. 양쪽 모두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실내 풀을 만들려면 객실 크기가 수영장 크기만큼 넓어지죠. 이와 정반대로 객실 전용 풀은 준공을 마친 후에 따로 만들기 때문에 건물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너무 뻔하죠. 기획 설계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다채로운 풀빌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객실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손님들을 네모난 객실 안에만 가둬둘 생각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발코니부터 넓힙니다. 거기에 작은 수영장을 만들면 풀빌라 소리를 듣죠. 수영장 크기가 굳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헤엄칠 생각보다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역할만 해도 충분하죠. 차라리 남는 공간에 가든 파티 분위기에 바베큐 공간을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사이에 근사한 불멍하러가 하나쯤 있으면 금상첨화죠. 수영장과 연결된 욕실에 스파까지 갖추면 그 어떤 풀빌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최대 4명까지 쓸 수 있는 객실이라면 퀸사이즈 침대 2개를 나란히 두면 됩니다. 굳이 침실을 따로 둘 필요는 없죠. 괜히 방만 좁아 보입니다. 활용 점점으로 아일랜드 주방까지 만들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집니다. 어설프나마 이 정도 준비해서 건축사무소에 넘겨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사무소에 맡겨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식의 기획 설계를 준비해 실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모는 종이를 펼쳐 그림까지 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펜션을 만들어 방마다 손님을 몇 명씩 받을지부터 고민하면 됩니다. 객실에는 어떤 시설을 만들고 손님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곰곰이 따져보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죠. 적어도 팔짱만 끼고 건축사무소에 손에 맡긴 설계보다는 훨씬 나은 펜션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죠.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